미생물의 눈으로 내 몸을 보자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고, 그중에서 이제 우리 몸의 입안과 우리 몸 전체의 문제를 이제 많이 일으킨다고 알려진 6가지 종류의 이제 구강의 세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. 그중에서 이제 두 번째 이제 폴시시아입니다. 탄데렐라 폴시시아라는 이제 전체 학명은 그렇고요. 미국의 이제 폴시스 인스티튜트라고 그래서 되게 유명한 이제 구강 미생물 연구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할 것 같은데, 그런 연구소에서 발견됐다고 그래서 탄데렐라 폴시시아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. 이제 이건 이제 제 입안에 이제 침을 받아서 분석해 본 이제 제 입안에 그 6가지 종류의 세균들이 얼마나 분포되고 있나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, 잇몸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을 레드 컴플렉스 박테리아라고 부르는데, 그 중에서 이 3가지 종류거든요. 진지발리스, 그리고 타네렐라 폴시시아, 트레포네마 덴티콜라, 이 3가지인데,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레드 컴플렉스 속하는 게 이 타네렐라 폴시시아예요.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고, 우리 고고학에서요, 치석을 떼면, 치석은 이제 우리 1000년 전에 2000년에 이제 살던 이제 인간들의 어떤 입안에 어떤 세균이 살고 있나 이런 걸 이제 보여줄 수가 있겠죠. 이게 이제 화석화돼 있어도. 이제 그래서 이제 요새 고고학에서는 이 치석이 아주 그런 고고 미생물이랄까요? 고고학과 미생물학을 합한 이제 이런 학문에서는 이 치석이 이제 굉장히 보고처럼, 보물처럼 이제 취급되고 있다고 하는데, 한 연구에서 보니까 이런 1000년 전, 2000년에 살던 이제 어떤 사람들의 화석을 이렇게 보니까 그때도 이제 입안에 탄데렐라 폴시시아가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탄데렐라 폴시시아가 있는 사람들의 잇몸이 더 많이 이런 이제 치조골에 녹아 있어서, 이 뼈가 이제 뿌리가 더 노출돼 있잖아요. 뼈가 녹고 더 많이 잇몸뼈가 녹아 있었더라, 이런 연구가 있어요. 그러니까 탄데렐라 폴시시아는 오래전부터 이제 인간의 입안에 있었고, 이게 오래전부터 문제를 일으켜 왔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. 쥐 실험에서도 이건 이제 잇몸병이 있더라도 이러저런 이제 세균들로 잇몸병이 일으킨 잇몸에다가 이거 탄데렐라 폴시시아를 넣어주면 더 이제 뼈의 노출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. 지금 이쪽 잇몸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잇몸뼈가 없어진 거죠. 그 양이 탄데렐라 폴시시아를 이제 만약 먹거나 이제 혈관에 넣어주면 훨씬 더 이제 잇몸뼈가 더 녹아내린다. 그러니까 탄데렐라 폴시시아가 잇몸뼈를 녹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비교 실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이것은 이제 탄데렐라 폴시시아가 보통 이제 이건 퓨저박테리움 뉴클레아툼이라는 또 다른 입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세균인데, 이것과 같이 있으면 더 문제가 증폭된다라는 거예요. 그 양이 이제 요 두 개가 따로따로 있을 때보다 같이 있을 때는 이게 이제 잇몸뼈를 녹이는 세포가 이제 파골세포고, 이 트랩이라는 것은 이제 파골세포가 얼마나 이제 그 잇몸에 있느냐를 측정해 보는 건데, 그 양이 훨씬 더 늘어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면 탄데렐라 폴시시아는 입안에 많은 이제 세균들이 그러는데, 입안에 사는 다른 세균과 일종의 협업 구조 같은 게 좀 만들어지면서 이제 잇몸뼈를 녹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. 그러면 이게 이제 왜 또 그럴 거냐? 얘의 그 독특한 능력이 뭘 거냐? 여러 가지 이제 뭐 있을 수 있겠지만, 그 중에 하나가 이제 S레이어, 서피스 레이어의 준말인데요. 이렇게 서피스가 표면이란 뜻이죠. 표면에 이렇게 마치 뾰족뾰족 이렇게 가시처럼 이렇게 나타난 이런 이제 이런 층이, 세포층이, 이 세포막 층이, 이게 이제 훨씬 더 독성을 더 강화한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어디 이제 부착력도 높이겠죠. 세균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려면 어디 뭐 인간 세포든 아니면 이제 플라그든 이런 데 부착을 해야 될 테니까, 부착을 더 높일 수 있는 이제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이제 이 탄데렐라 폴시시아의 독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유전자 조작을 해서 이 S레이어를 없애보면, 이거 똑같이 이제 탄데렐라 폴시시아인데, S레이어가 이제 없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이 면역 회피 기능, 그러니까 면역 회피 기능이 더 약화된다는 거예요. 이 탄데렐라 폴시시아가 S레이어가 있으면 이 면역세포가 와도 그걸 피해 다닐 수 있는 능력, 혹은 이제 면역세포들끼리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물질이 있는데, 그걸 사이토카인이라고 그러죠. 그런 사이토카인을 파괴하는 능력이 더 높아지는데, S레이어가 있는 애들이, 그걸 없으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면역 회피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 면역세포에 의해서 탄데렐라 폴시시아가 파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겠죠. 그러면 우리 몸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도 적어질 거고요.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탄데렐라 폴시시아가 S레이어가 있기 때문에
면역 회피 기능이 있어서 문제를 좀 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이것은 탄네렐라 폴시시아를 동물 실험인데 거기를 이제 넣어줬더니 이거 이제 대동맥이에요. 대동맥에 이제 플라그가 이제 이렇게 쑥 만들어지고 또 이제 지방질이 더 끼게 되는 현상을 이제 탁 찍은 거네요.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몸 전체적으로도 이 그 사이토카인 그러니까 뭐랄까요? 그 염증 물질이죠. 염증 물질을 더 많이 이제 측정이 된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탄네렐라 폴시시아가 뭐 입안에만 문제를 이제 일으키지 않고 이런 동맥경화처럼 동맥경화가 이제 최근에 이제 염증 반응으로 설명을 해요. 만성 염증 반응으로. 그래서 만성 염증 혹은 이제 이 혈관의 염증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이 연구는 이미 심근경색에 한번 왔던 사람들을 12년 반 동안 지켜본 연구인데요. 처음에 이제 시작 시점에서 모두 다 심근경색에 왔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이 탄네렐라 폴시시아에 대한 항체를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이 약 20% 정도만 12년 반 동안 사망하더라. 그에 비해서 탄네렐라 폴시시아에 대한 항체를 잘 못 만드는 사람은 약 40% 정도가 사망하더라. 이런 이제 보고가 있어요. 이 말은 똑같이 심근경색에 한번 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탄네렐라 폴시시아에 대한 항체를 잘 만들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심근경색에 올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. 역으로 말하면 탄네렐라 폴시시아가 심근경색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인다라는 얘기고요. 그리고 이것은 이제 탄네렐라 폴시시아가 입안에 많으면 이제 식도암을 더 만들 수 있다라는 보고도 있어요. 다른 이제 입안에 뭐 똑같은 이제 레드 컴플렉스라도 진지발리스나 뭐 트레포넘 덴티콜라는 그 영향이 식도암과 연관은 별로 없음에 반해서 탄네렐라 폴시시아가 많으면 이게 더 훨씬 더 식도암 잘 걸린다라는 얘기입니다. 약 21% 정도 더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. 탄네렐라 폴시시아는 진지발리스나 뭐 덴티콜라 이 얘네들처럼 똑같이 이제 치즈 포켓 안에 사는 거고,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칫솔질인데, 칫솔질은 주로 이제 이런 잇몸, 여기에 플라그가 많이 끼기 때문에 이 치즈 포켓을 향한 칫솔질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. 이제 인터넷을 보면 뭐 바세 방법,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잇몸을 향한 이제 칫솔질로 나와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보고 한번 이제 연습해 보시길 바라고요. 어쨌든 칫솔질은 앞으로 이런 이제 탄네렐라 폴시시아나 뭐 진지발리스 이런 세균들이 많이 사는 치즈 포켓을 향한 칫솔질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고요. 특히 이제 이와 이 사이를 잘 닦으셔야 된다,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